다시 태어나도 뭘 다시 하고 싶냐? 저는 우리 딸을 꼭 다시 낳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싸웠던 나쁜 기억도 있잖아요. 그것도 고스란히 다 그대로 다시 하고 싶어요. 왜? 우리 딸을 다시 낳기 위해서. 여자친구와 3년째 연애 중인데 저만 권태기가 왔습니다. 이기적인 친구네요, 그렇죠? 남자는 1등은 외모예요. 모든 통계가 다 얘기해요. 뭐 예수님, 부처님처럼 뭐 아무렇지나 그게 아니죠. 사랑은 노력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살 좀 빼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연인이면은 막 싸움 하면 안 된다. 제가 균 같은 존재죠, 우리 와이프한테. 에? 진짜 아이가 여러분 삶에서 짐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요, 진짜. 그럼 되게 짜증나요, 여러분. 근데도 좋아요. 이거는 제가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놀라운 경험을 안 하고 간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 여자친구와 3년째 연애 중인데 저만 권태기가 왔습니다. 이기적인 친구네요, 그렇죠? 자꾸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런 제가 너무 한심하고 짜증이 납니다. 두 분 다 오래 연애하고 결혼하신 걸로 아는데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일단 틀렸죠? 저는 오래 연애 안 했는데. 일단은 내가 남자인데 외모를 보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요, 그거. 모든 통계가 다 얘기해요. 남자는 1등은 외모예요. 사람을 좋아해, 동물도. 심지어 원숭이도 그러니까 연령 이거 좀 남자들 연령대별로 보잖아요. 더 웃겨요. 20대 이거는 아직 원데이터를 못 봤어요. 이미지만 봤는데 공감이 됐어요. 20대 남자가 좋아하는 대상은 20대 여자예요. 30대 남자가 좋아하는 대상은 20대 여자예요. 40대 남자가 좋아하는 20대 여자예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랬어요. 거의 비슷한 또래 그랬어요. 이거는 남자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의 생물학적인 성향의 본능인데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 권태기라 했을 때 그 전에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이제 쓰는 전 10년 사귀고 지금 거의 9년째 지금 했는데 저의 쓴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권태기가 오셨었나요? 솔직히 온 적 없어요. 카메라가 있다고. 아니야. 내 눈을 바라봐. 그게 이제 제가 지론이 몇 개가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 수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저한테 제가 저를 단속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디 앉아가지고 저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했던 행동들과 생각을 그렇죠. 반추를 해야 되겠지만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들도 정말 뛰어난 스님들은 그렇게만 하지 않아요. 불경도 많이 읽으시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시고 글을 다양하게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죠. 남자들은 이렇게 있구나. 근데 얼마나 정말 예쁜 여자를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움에 반응한 게 큰 거지 좀 지나면 처음에 그 감정이 거의 사라지는구나. 그게 뭐냐면 제가 순간적으로 어떠한 외모가 뛰어난 사람한테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확률이 99.9%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친구랑 10년 사귀었어도 당연히 다른 여자 봤을 때 정말 이쁘장이 분 보면 제가 뭐 예수님 부처님처럼 뭐 아무렇지나 그게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이라는 것은 내 생물학적 반응이고 이것이 나의 어떤 영원한 걸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다는 걸 생각을 해요.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간다는 지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와이프랑 여자친구 사귈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사랑은 노력이라는 거죠.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권태기라고 했을 때 진짜 권태기 왔다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가 된다면 내가 얼마나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내가 하는 모습이 아니야. 바꿔야 돼.
했었을 때 얼마나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지. 반대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가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가.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몇 가지 요청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요청한 것들 때는 불합리한 것도 있어요. 엄청 불합리한 게 많아요. 가끔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조금 있어, 조금. 있는데, 아니에요.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걸로 싸우기에는 우리가 너무, 우리 관계가 너무 고귀해. 우리 서로가 너무 아까워. 근데 상황을 봤을 때에는 내가 이거는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바꾸는 거죠. 이게 노력이죠. 대신, 당연히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분위기 좋을 때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노력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저 와이프한테도 이제 이번에 애가 7월 정도 되면 이제 어린이집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여자가 아이를 낳는 순간 이 몸매가 바뀌어요. 그러면 되게 우울해져요. 처녀 때 몸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살 좀 빼지? 이거 하면은 맞죠. 이렇게.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대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시간이 좀 나기 시작해요. 이제 둘째까지 유치원에 보내면 오전 시간이 남거든요.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운동을 이제 할 시간이 생겼네. 이제 운동을 한번 해봐. 왜냐면 나는 네가 와이프가 그래도 이쁘게 하는 모습이 좋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태면 내가 상관없지만 이제는 본인이 바꿀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게끔 내가 도와줄게. 왜? 그거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제 취지를 잘 아니까 본인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조금 생각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고 고민이니까 제가 좀 깊은 얘기 하나 해드리면서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은 즐거움의 요소라고 행복의 요소가 많으니까 뭐만 정답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몇 번 말했죠. 맥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거기 때문에 막 우리 의견이 여러분한테 적용이 심지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연애를 길게 안 했다니까요. 오해하고 저는 와이프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연인이면은 막 싸움하면 안 된다. 왜 안 싸워요? 난 우리 와이프랑 얼마나 자주 싸우는데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랑 저랑 성격면으로 우리 와이프는 되게 꼼꼼하고 깨끗한 스타일, 전 게으르고 좀 더러운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거의 이제 균 같은 존재죠, 우리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근데 건강적인 면만 보면 누가 오라고 우리 와이프가 옳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와이프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감기도 좀 덜 걸리고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위생에 엄청 신경을 써요. 청소도 되게 자주 하고 그런 거 되게 민감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엄청 그런 것 때문에도 싸우고 그다음에 돈 쓰는 것 때문에도 관점이 달라서 싸우고 자주 싸워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 모든 고민들이 여기서 다 합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성장해갖고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나중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진짜 아이가 여러분 삶에서 짐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너무 괴롭고 막 꼴도 보기 싫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가 24시간 칭얼대면 진짜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근데 저는 마음의 여유가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해요, 사실요. 저는 옛날에 그 1년 반 동안 돈을 못 벌면서도 이렇게 아이를 볼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서 사람이 꼭 여러 가지를 해. 누구는 세계 일주를 해봐야 된다 그러고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진짜 인생에서 제가 꼭 다시 하라고 하면은 인생에서 꼭 진짜 내가 다시 태어나도 뭘 다시 하고 싶냐라고 딱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우리 딸을 꼭 다시 낳고 싶어요. 그래서 또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싸웠던 나쁜 기억도 있잖아요. 그것도 고스란히 다 그대로 다시 하고 싶어요. 왜? 우리 딸을 다시 낳기 위해서. 그래야 똑같은 과정을 겪어 우리 딸이 똑같은 딸을 낳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어떤 딸도 싫어. 우리 딸 신체가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지금 딱
5살이라서 되게 엉뚱하거든요. 그냥 그 한순간 한순간이 저한테 되게 소중해요. 그렇다면 뭐 또 이러면 또 판타지 꿈꾸는 모습이야. 애기 키우면 막 행복하고. 우리 딸이 그 응가를 아직도 기저귀에다 5살인데 되게 늦게 하고 있어 아직도요. 그럼 되게 피곤해요, 여러분. 변기에 나면 되게 깔끔하게 끝나는데 기저귀 하면 다시 닦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되게 피곤한데 그럼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근데도 좋아요. 예? 그러니까 막 우리 딸이 또 겁도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누워서 양치해주면 눈이 너무 부셔 막 그래요. 눈이 하나도 안 부신데. 예?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요, 진짜. 그럼 되게 짜증나요, 여러분. 근데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막 그럼 나도 애기 낳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기 한번 진짜 한 일주일만 풀로 한번 풀타임을 봐서 진짜 뒤져 힘들어 갖고. 근데 이거는 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유가. 저는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했고 인생에서 내 큰 행복은 육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큰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제가 큰 행복을 얻은 거예요. 저는 집에 오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더 자주 볼 수 있고 저는 더 육아에도 더 깊게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해줄 수도 있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그 권태기가 왔고 뭐 여러 연인도 있고 부부도 있을 거 있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행복은 저는 진짜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거는 엄청난 인연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볼 때. 세상에 솔직히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보다 더 특별한 게 있을까?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왜? 그게 나의 존재거든요. 나는 내가 혼자 이렇게 하늘에서 솟구친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태어난 거거든요. 진짜 내 존재 자체가 신기한 거거든요. 제가 집에 최근에 우리 할아버지네 집, 우리 최할아버지네 집에 놀러 갔다가 신기한 걸 봤어요. 되게 그래서 오묘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거기 가족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때 찍은 가족 사진. 그때 아빠 나이랑 제 나이랑 똑같아요, 이제.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 내가 저 나이가 됐구나, 진짜. 그러면서 되게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두 가지. 이게 질문 중에 있어요. 딩크족? 그 있어요. 있는데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고 또 내용 중에 또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하나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든 안 낳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뭐 국가 경제가 이런데 그러니까 국가 경제 생각하면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니까 본인 선택하는 거예요. 국가는 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놀라운 경험을 안 하고 간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아는 심리학적으로 경험의 총체예요. 내 자아가 뭘까 하면 대부분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경험의 총체로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 중에 내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거는 매우 색다른 경험이고요. 이게 약간 유추가 안 돼요. 상상과 되게 괴리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이왕 세상에 나와서 80평생 살 때 한번 우리가 색다른 경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경험 중에 최고봉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랑 두 번째 신박사님 중간에 성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권태기와 연결하고 권태기뿐만 아니라 저희 딸이 그 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매력적인 사람. 꿈 되게 많아요. 뭐 생물학자도 있고 발레리나도 있고. 근데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데 매력적인 사람이 뭐냐 했을 때 저는 매력적인 사람은 신박사님 중간에 성장 얘기를 했거든요.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와이프랑 10년 사귀면서 2번 반했어요. 한 번 반하고 두 번째 반했을 때가 언제 반했냐면 제 친구랑 같이 인도를 몇 개월 때 여행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공항에서 맞이를 했거든요. 인도를 딱 갔다 왔는데 일단 눈빛이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영준이한테는. 눈이 딱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빛이냐면 세상을 알았다는 눈빛이에요. 근데 인도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대화를 했는데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와이프랑 사귀면서 그 성장에서 내가 밀리겠는데 할 정도로 너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혼하면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성장은요 변화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부싸움이나 그런 것들, 권태기나 뭐 안 좋은 게 유지된 이유가 또 우리 회사 내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절망감 때문에 힘들어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뭔가 하는데 이게 이 모습이 너무나 안 좋고 나에게 피해가고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절망감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이런저런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면 이분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최고야.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내가 매일 같이 살고 같이 있는 연인 이 사이에서 그 안 좋은 것들을 그냥 마음만으로 이거 괜찮을 수는 없어요. 특정 행동이 싫은데, 특정 행동이 잘못됐는데 내가 그냥 정신 승리로 이거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걸 바꿔야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성장은 반성이 기본이잖아요. 반성할 줄 아는 사람, 나의 모습을 반추하고 들으면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사람이 기대가 되죠. 그런 모습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희망이 생겨요. 내가 이 사람과 살면서도 나중에 더 좋게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평생 안 변할 사람이야. 성장이라고는 관심이 없어. 라고 한다면 절망이 들고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평소에 어떤 안 좋은 감정들도 바꾸기 힘들고 때로는 권태기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기 개발 왜 해야 되느냐? 또 맥락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은 뭐 성공 다 좋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성장하는 거거든요. 나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성장했을 때 내 자신이 되게 행복해요. 행복해요. 두 번째로 주변이 행복해질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조직,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태기에서 여기까지 왔긴 했는데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떤 우리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것까지 바꿀 수 있지 않나 생각이